안녕하세요. 매일경제 홍장원 뉴욕 특파원입니다. 지난 20일 바이든 대선 후보 사퇴 후 부통령인 카멀라 해리스가 새롭게 후보로 떠올랐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0번의 대선에서 무려 9번의 결과를 맞췄던 쪽집게 앨런 릭트먼 아메리칸대 역사학과 석좌 교수가 이번 대선에서 해리스가 이긴다고 밝혀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릭트먼 교수는 대권 13개 열쇠로 불리는 13가지의 질문을 통해 직관적으로 대선 결과를 예측하는데요. 각각의 질문을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1번, 정당의 권한. 중간 선거 이후 현직 정당이 미국 하원에서 이전 중간 선거보다 더 많은 의석을 보유하는 경우 이건 집권당에게 유리한 신호로 간주됩니다. 여기서 해리스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릭트먼 교수는 봤습니다. 2번, 경쟁. 현직 정당 후보의 지명에 심각한 경쟁이 없는 경우 이건 당의 단결을 나타내기 때문에 집권당에게 유리합니다. 해리스는 이미 바이든 대통령과 오바마 전 대통령 그리고 민주당 고위 인사의 지지를 받아냈기 때문에 이건 해리스에게 유리한 국면입니다. 3번 현직 후보가 현직 대통령인 경우 이는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합니다. 해리스는 대통령이 아니라 부통령이기 때문에 해리스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4번 제3당. 선거 연도에 막강한 제3당이 없으면 이건 현직 정당에게 유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지금 유력한 제3당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리스가 유리한 부분입니다. 5번 단기 경제. 선거 기간 동안 경제 상황이 침체에 빠지지 않고 양호하면 이는 현직 정당에 유리한 조건입니다. 올해도 미국 경제가 탄탄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역시 해리스에게 유리한 데이터입니다. 6번 장기 경제. 집권당의 임기 동안 1인당 실질 경제 성장이 이전 두 임기 동안의 평균 성장률과 같거나 높은 경우 이는 현직 정당에 유리한 조건입니다. 이거 역시 해리스에게 유리한 데이터로 간주됩니다. 7번 정책 변화. 현직 행정부가 중요한 정책 변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면 이는 집권당 후보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간주가 됩니다. 이건 판단의 여지가 있는 항목이지만 릭트먼 교수는 이 역시 해리스에게 유리한 데이터라고 해석했습니다. 8번 사회 불안. 현 행정부 임기 동안 굵직한 사회 불안이 없으면 이는 현직 정당에 유리한 조건으로 해석됩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문제가 있긴 했지만 릭트먼 교수는 사회 불안이 없는 것으로 간주했고 따라서 해리스 후보에게 유리한 결과라고 해석했습니다. 9번 스캔들. 현직 행정부가 스캔들에 연루되지 않으면 이는 집권당에 유리한 조건입니다. 특별히 바이든 행정부가 구설수에 오르진 않았기 때문에 이건 해리스에게 유리한 데이터라고 해석했습니다. 10번 외교 군사적 실패. 현직 행정부가 외교 또는 군사적 실패를 겪지 않은 경우 이는 현직 정당에 유리한 조건입니다. 하지만 릭트먼 교수는 우크라이나 사태, 이스라엘 사태 등을 예로 들어 여기에는 바이든 정부의 실정이 있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이건 해리스에게 불리한 데이터라고 해석했습니다. 11번 외교 군사적 성공. 현직 행정부가 외교나 군사적 성공이 있으면 이는 현직 정당에 유리한 조건이라고 해석했는데 바이든 정부의 뚜렷한 성과는 없기 때문에 이건 해리스에게 불리한 결과라고 해석됩니다. 12번 현직 후보의 카리스마. 현직 후보가 대중적 인기가 영웅적으로 높으면 이는 유리한 조건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릭트먼 교수는 해리스에게 그 정도의 카리스마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건 해리스에게 유리한 데이터가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게다가 결정적으로 그는 현직 대통령도 아닙니다. 13번 도전자 후보의 카리스마. 도전자 후보가 카리스마가 없거나 대중적 인기가 낮으면 이는 현직 정당에 유리한 조건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릭트먼 교수는 트럼프에게 카리스마나 대중적인 인기가 없다고 봤습니다. 지난 피격 사건 이후 스타로 떠올랐던 트럼프 인기를 생각하면 다소 의외일 수 있지만 릭트먼 교수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따라서 이건 해리스에게 유리한 결과로 해석이 되고요. 결국 해리스는 13개 항목 중에 2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3번을 따내서 8개의 열쇠를 가져갔습니다. 릭트먼 교수는 1860년 이후 미국 대선을 해당 키워드로 분석한 결과 집권당이 8개 이상 항목에서 유리하면 집권당이 대선에서 승리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릭트먼 교수의 예측대로라면 해리스는 8개의 열쇠를 따냈기 때문에 해리스가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다만 제가 드린 설명에서 확인하신 것처럼 다소 주관적인 질문에 대해 해리스가 유리하다고 판단한 점이 있는 부분은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튼 릭트먼 교수는 이 간단해 보이는 설문에 입각한 방식으로 지난 10번의 대선 중 9번이나 결과를 맞췄습니다. 딱 한 번 틀렸을 때는 지난 2000년 대선 조지 W. 부시와 엘 고어가 맞붙었을 때였습니다. 당시 재검표 논란까지 불거졌을 정도로 치열한 접전이었습니다. 그 외에 2016년 거의 모두가 힐러리 클린턴이 이길 것이라고 예상했던 대선 당시에도 그는 트럼프의 승리를 예측했고 결과는 적중이었습니다. 사실은 저도 2016년, 2020년 대선 결과를 모두 맞춘 적이 있습니다. 각각의 대선 투표 한 달 전에 트럼프와 바이든에 관한 책을 출판했는데요. 특히 힐러리의 승리가 예상됐던 지난 2016년 저 역시도 릭트먼 교수의 자료를 활용했던 기억이 납니다. 다만 그때 제가 참고했던 여러 데이터 중에 하나는 구글 트렌드였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검색하지 싫어하는 것까지 굳이 검색하지 않는다는 행동 경제학이 반영된 데이터입니다. 최근 구글 트렌드를 보시면 릭트먼의 예상과는 달리 트럼프의 검색이 미국 전반에 걸쳐서 더 높게 나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데이터만 보자면 특히 주요 경합지로 보이는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등에서 트럼프 검색이 더 많고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해리스 검색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물론 이 데이터도 완벽하진 않습니다. 해리스 승리가 100% 예견되는 캘리포니아에서 50대 50의 검색이 나오고 트럼프 승리가 확실시되는 텍사스에서 역시 50대 50의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이 데이터가 완벽하지는 않은 데이터라는 것을 함께 보여줍니다. 뉴욕에서 트럼프 우위로 나온다는 것도 상식과는 어긋나는 데이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바이든 사퇴 이후 해리스로 새 후보가 넘어가면서 민주당의 기세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 대선을 투자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은 두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골고루 확률로 반영하시면서 포트폴리오를 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미국 내에 사시는 교민분들 중에 트럼프 혹은 해리스 지지자이신 분들은 이번 대선이 정말 박빙으로 가고 있구나. 이번 선거에서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이기려면 정말 선거운동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각오를 다시 해보시는 그런 계기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아직 누가 이길지 베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선판도 저희 월가열부가 실시간으로 전달해 알려드리겠습니다.